안녕하십니까. LG CNS에서 금융 디지털 DC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종무입니다. 월간 디톡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슈퍼앱에 대해서 특히 금융 슈퍼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LG CNS의 슈퍼앱 전문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CNS에서 금융 채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 DCX 사업팀 김경태 팀장입니다. 팀명에 DCX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디지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하고 요즘에 이제 모바일로 대표되는 금융의 비대면 채널 서비스인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금융과 같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CNS CX 디자인 담당의 경험 컨설팅 팀에서 UX 컨설팅과 UX 기획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한서 책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TO 빌드센터에서 모바일 개발팀을 맡고 있는 조성만 팀장입니다. 모바일은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최근 트렌드인 슈퍼앱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디톡스 웨비나에서는 슈퍼앱이 무엇인지, 특히 금융 슈퍼앱의 트렌드 및 발전 방향, UX 전략 및 접근 방법뿐 아니라 슈퍼앱 구축을 위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에서는 2023년 10대 트렌드로서 슈퍼앱을 뽑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슈퍼앱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유행하고 제법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대체 슈퍼앱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팀장님, 슈퍼앱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김정무 책임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트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회사에서 슈퍼앱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트너를 좀 살펴보면 슈퍼앱에 대해 독립적인 미니앱의 조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슈퍼앱의 특징은 지금 화면의 좌측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가 하나의 사용자 접점에서 제공된다는 점이고요. 나머지는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또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한다는 점은 슈퍼앱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가 쉐어된다는 말은 슈퍼앱의 효과나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구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앱의 발전 과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측의 슈퍼앱 발전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킬러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제휴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 경험을 확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슈퍼앱이라는 그런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앱에 이르게 됩니다. 그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아래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라이프나 커머셜 같은 일반적인 앱이 킬러 서비스를 성공하게 되면 보다 지속적인 고객 거래를 위해서 고려되는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영역을 넓혀가는데요. 최종적인 모습은 그러한 서비스가 하나의 앱 내에서 완결형으로 제공되는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한국에도 슈퍼앱으로 분류할 만한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되는 금융앱 중에서는 뱅킹 모바일 앱이나 카드 앱 같은 경우 이미 3단계 이상의 슈퍼앱 모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슈퍼앱 발전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원론적인 부분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왜 슈퍼앱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것인데요. 슈퍼앱은 단순한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현상일까요? 슈퍼앱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적으로 디지털 채널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것이 약 2010년경인데요.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역사는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효율, IT 통합, 공급자 중심에서 세상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서비스나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린다면 팜플릿 같은 종이 매체를 통해서 과거에 대규모로 진행되던 캠페인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서는 보다 개인화된 오퍼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제공되던 다양한 고객 서비스가 더욱더 정교하게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슈퍼앱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에 있는 내용처럼 금융 플랫폼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이 우리의 IT 시스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조직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정말 빅테크나 핀테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니버셜 뱅킹으로 대표되는 금융규제 완화 또한 슈퍼앱 등장의 환경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단지 한순간의 유행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슈퍼앱이란 키워드는 지속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슈퍼앱의 유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설명을 듣자면 슈퍼앱이라는 큰 테마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CNS에서도 슈퍼앱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고 슈퍼앱 유형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분류 기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는 6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금융 또는 특화 영역이냐, 다양한 서비스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게 2가지 축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내부적으로는 기존 서비스를 통합하고 외부적으로는 비금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 앱을 살펴보시면 정말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금융 안에서는 여러 개로 나누었던 앱을 하나로 통합하는 추세에 있고 금융 지주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 계열사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나 커머스, 포탈과 같은 기업은 결제를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슈퍼앱이라는 브로드한 관점에서 금융 슈퍼앱이라는 타겟된 관점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방금 전 말씀 주신 2개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즉, 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것과 비금융으로 강화, 확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금융 쪽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CNS에서도 고객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슈퍼앱에 같이 함께 하고자 몇 가지 사전 준비를 좀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 슈퍼앱 추진을 위한 전체 아키텍처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하여 컴플라이언스까지 전체 7가지 레이어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고 각각의 레이어에서 슈퍼앱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바일 앱과 어떤 부분이 차별적인 요소일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슈퍼앱의 특징 영역이라고 해서 붉은색 박스로 저희가 식별을 해 놓았는데요. 이러한 차별적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4가지 요소로 그것을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비즈니스 컨셉 정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UX, UI나 아키텍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경험 관리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슈퍼앱이 무엇인지, 금융 슈퍼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김경태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슈퍼앱의 UX, UI 측면에서 신한서 책임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UX, UI 프로토타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행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책임님께서는 단연간 금융 프로젝트에서 UX, UI 업무를 경험하고 계신데요. 채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액들이 서비스 측면, 특히 UX, UI 측면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에 금융의 격변기라고 할 만큼 조금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서비스가 모바일화되고 이제 비대면화가 최근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른바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니었던 회사들, 그러니까 핀테크의 서비스가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서비스들 간의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 UX, UI적인 측면에서 많은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사용자분들의 기대 수준은 이제 서비스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보다 나에게 맞는 그런 개인화 서비스를 더 원하게 되는데요. 이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아무래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지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열어서 이제 주요 금융사들의 앱의 그런 썸네일 이미지를 봐보시거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앱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많은 앱들이 여전히 기능이나 상품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의 상품이 이렇게 좋아요, 혹은 우리 앱은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게 내 금융 혹은 뭔가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메워야 될 조금 갭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앱들도 뭐 이게 말씀 듣고 기억을 해보니까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몇 개 이제 앞서 나가는 금융 슈퍼앱 서비스들이 있고, 이제 그 다른 이제 금융기관의 서비스들이 사실 그거에 맞춰서 팔로잉 전략을 취하면서 많은 서비스들이 조금씩 특화 서비스만 살짝 다르고 대부분 유사한 컨텐츠나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현재 고객이 금융 서비스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고객이 직접 본인에게 필요한 혹은 나한테 딱 맞는 서비스가 뭔지를 직접 찾아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몇 억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서 몇 억까지는 어디 은행에서 되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본인의 금융 이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손품이나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금융 슈퍼앱들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명확히 만족시키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용자들이 금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로 금융 서비스를 요즘에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테니까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많은 금융 고객분들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기관의 여러 계좌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분들이 각 계좌마다 뭔가 명확한 목적이나 용도,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도 월급 받는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카드 비용 및 공과금이 나가는 생활비 통장, 그리고 목돈을 일시 보관하는 저축 통장, 이렇게 세 가지의 보통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요즘 핀테크나 뭐 인터넷 전문은행의 계좌를 하나씩은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시중은행 계좌는 가지고 계시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얻는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대부분 그 전통적인 시중은행 계좌로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연령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물론 중요한 건 이제 100% 인터넷 전문은행 통장으로 관리하시고 계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보면은 전통적인 시중은행 통장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사용자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전통은행에는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핀테크 서비스랑은 조금 다른 것들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그 이유를 여쭤보면은 이유는 조금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막연하게 뭔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내 자산을 더 잘 보호해 줄 것 같다든지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뭐 주택금이라든지 이런 큰 금융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어떤 뭐 금리나 한도 같은 그런 혜택이나 도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주거래 은행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서비스는 제공하는 가치 측면에서 어떤 별도의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동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좀 해외 사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 말고 다른 해외 슈퍼앱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걸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이제 잘 디자인된 여러 해외 슈퍼앱들이 있는데요. 이 해외 슈퍼앱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최근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비스나 상품이 딱 기성품처럼 맞춰져서 제공되지 않고 뭔가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서 유연하게 조금 구성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챗 GPT와 같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객이 좀 더 빠르고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팟 오거나이저라고 해서 팟이라는 어떤 가상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하는 대로 돈을 관리하면서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팟에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숨기거나 아니면 아예 잠글 수까지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K앱이라고 해서 이제 이 앱 같은 경우에 이제 커머스 앱인데 쇼핑을 하실 때 이제 사용자분들이 챗 GPT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나 제품을 검색하고 이를 통해서 제품을 추천받는데 그 과정에서 제품을 언제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아닌지 뭐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구매 링크나 그런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 또 해외 사례까지 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점을 좀 바꿔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김경태 팀장님께서 슈퍼앱의 발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금융 슈퍼앱의 경우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뭐 그런 가설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금융 슈퍼앱은 통상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지나게 되는데요. 왼쪽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이체나 결제와 같은 그런 핵심 뱅킹 서비스를 보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금융 서비스 외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을 해가면서 이제 슈퍼앱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복잡해지고 굉장히 비대해진 그런 서비스를 최적화하거나 구조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의 라이프 스테이지나 금융 이벤트에 맞춰서 고객이 실제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 리서치를 조금 해보면서 국내의 그런 슈퍼앱들이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디지털 복잡도를 감소시키려고 여러 UX, UI적인 장치나 IT 기술을 도입하는 세 번째 단계 중간 정도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시 좀 약간 요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하늘색 부분, 그림 보여지는 그림에서 하늘색 부분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영역이 되겠고 이제 빨간색 부분은 향후 진화가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빨간색 부분, 고객의 삶에 힘이 되는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 부분으로 더 진화를 하려면은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UX 관점에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연령대나 뭐 가족 구성,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나 금융 기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금융 고객분들을 리크루팅을 하고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인덱스 신층 인터뷰를 조금 진행한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이 한 세 꼭지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UX, UI가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용자분들은 여전히 금융 서비스가 대단히 복잡하고 서비스나 기능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것들을 찾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슈퍼앱들의 서비스가 아무래도 다소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제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삶과 목적에 잘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재무위기나 같이 그런 금융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굳이 발품팔아 찾아가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설명을 드린 여러 디자인 리서치 결과나 사용자 인터뷰를 종합을 해보면 넥스트 금융 슈퍼앱은 리빙뱅크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빙뱅크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슈퍼앱이라는 게 사실 본연의 코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좀 더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그런 기능을 하나의 앱에서 조금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 슈퍼앱 또 이제 본연의 자산 관리라든지 결제 같은 그런 기본적인 코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객의 삶과 조금 더 함께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넥스트 슈퍼앱은 리빙뱅크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아래쪽에 써져 있는 4가지의 핵심 UX 가치를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서대로 조금 읽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의 삶의 주요 여정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금융 슈퍼앱의 서비스가 함께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인사이트나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서 사용자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행동을 유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가 가장 필요할 때 세심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중장기 금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이끌어 줘야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UX 관점에서 훌륭한 금융 슈퍼앱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밀접하게 관련성을 갖도록 하는 서비스와 UX를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고객의 삶에 있어서 이른바 라이프 스테이지라고 하는 중요한 금융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이를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보여주실 디자인 어프로치, 그 프로토타입이 이 관점에서 그 라이프 스테이지 관점에서 트라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네. LG CNS에서는 미래의 금융 슈퍼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라이프 스테이지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서비스나 UX 디자인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에서부터 삶의 시작이라든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삶을 위해서 셋업을 하는 단계,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뭔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단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뭔가 함께하는 그런 순간들에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 혹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금융이 고객의 삶과 상호작용하는 순간들을 목록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라이프 스테이지마다 어떤 금융 서비스로 고객의 금융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매칭을 시키고 서비스를 구성하고 경험을 디자인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예, 이러한 여정 설계를 통해서 리빙뱅크라고 하는 금융 슈퍼앱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피처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디자인이 되었는지를 각각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래의 금융 슈퍼앱이 지향해야 되는 말을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앞서 라이프 스테이지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수많은 서비스 피처들을 아이데이션을 저희가 했었었는데, 그 중에 주요한 피처들을 뽑아서 그룹핑 해보면 이렇게 9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금융 슈퍼앱이 지향해야 될 4개의 UX 주요 가치를 중심으로 이런 주요한 피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UX 가치 중에 첫 번째 UX 가치가 이제 삶의 주요 여정에 걸쳐서 함께 지나야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고객의 금융은 사실 한 번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그렇게 됩니다. 라이프 피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삶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금융 현황을 타임라인 UI로 시각화해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과거의 이력과 분석 데이터, 현재의 금융 상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상황을 조금 예측해서 보여주고, 각 라이프 스테이지마다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금융 서비스나 컨텐츠를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그런 피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고객이 단순히 현재 금융 상태 현황뿐만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목표를 발전시키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UX 가치는 이제 인사이트 기반 추천으로 고객의 행동을 유도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금융 경험이 발전하고 심화하면서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Financial Archetype이라는 피처인데 금융 목표나 투자 성향을 고객의 문답을 통해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 필요한 상품이나 컨텐츠를 적시에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피처입니다. 최근에 뭐 MBTI나 뭐 유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었는데 단순히 재미로만 유형을 분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좀 더 최적화되고 개인화된 상품이나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적시에 추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UX 가치는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세심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최근 화두인 젠 AI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친화형 정보 탐색 장치나 구조를 활용해서 금융지주사 아래에 여러 계열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상품들이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해서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금융 목표를 최종적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검색창을 굉장히 비중 있도록 디자인을 했거든요. 여기에 최근 주목할 만한 뭐 테마 질문이라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기능까지 이르는 그런 경로나 이런 것들을 단축시켜서 빠르게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슈퍼앱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한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사 혹은 지주사 산하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그 외에 이제 서드파티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여러 금융 상품을 결합하거나 뭐 대안 상품을 제공하는 경로를 제공하면서 원래는 고객이 금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일이 뭐 여러 앱들을 켜서 다른 플랫폼에서 탐색이나 비교, 가입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좀 혁신적인 경험을 하나의 슈퍼앱이라는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마지막 UX 가치는 금융 슈퍼앱이 사실 그 고객의 장기 금융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객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고객의 금융 목표나 상황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보다는 미래 예측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고객이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피처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아까 첫 번째 피처로 보여드렸던 시계열 UI에서 고객이 중장기적인 금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어떤 금융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지 적합한 금융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의 목표 성취를 돕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책임께서 금융 슈퍼앱이 지향해야 할 4개의 UX 가치를 중심으로 주요 피처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신 4가지 외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피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피처가 있어서 이것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별로 다양한 금융기관이나 계좌,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금융 앱들을 떠올려 보시면 금융기관 중심, 뭐 계좌 중심으로 보통 나의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카테고리별로 그런 총합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 뭐 예금은 총합 얼마, 대출은 총합 얼마, 뭐 카드값은 총합 얼마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금융기관 중심의 하드 카테고리로 제공을 하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이 계좌는 무슨 용도, 저 계좌는 이제 무슨 용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금융 서비스나 실제 삶 사이에 이런 심리적인 갭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 기존의 이제 하드 카테고리별로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전통적인 이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삶의 목적별로 묶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피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블록의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크기별로 블록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면서 현재 내 자산이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한눈에 살펴보고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금융 라이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피처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직관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디자인된 프로토타입을 보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UI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디자인인데, 뭐 의도 같은 게 있으셨어요? 네. 국내의 많은 금융회사들의 서비스가 조금 유사한 형태의 UI나 비주얼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카드 타입 UI가 사실 거의 대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서비스의 확장성이라든지 심플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디자인의 한 형태인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들에게 좀 더 독특하고 강한 인상이라든지 서비스의 고유한 이런 사용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차별화되고 좋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는 사실 서비스의 철학이라든지 아이덴티티가 담긴 비주얼 메타포를 만들고 사용하는 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 CNS에서 이번에 보여드린 예시적으로 제작한 프로토타입의 UI에 반영된 디자인 컨셉은 스태킹 블럭인데요. 고객의 금융은 사실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쌓아지면서 형성이 되잖아요. 이 점에 착안해서 기존의 카드 타입 형태의 UI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형태의 모티브로 디자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다른 앱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비주얼 메타포를 활용하면서 다른 서비스들과는 차별화된 그런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비주얼 요소를 이제 구성을 하고 사용자들에게 다른 앱들과는 다른 그런 강한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각인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기존의 카드 타입 형태의 UI에서 벗어나 스태킹 블록스 컨셉을 통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제 차별화된 비주얼 메타포를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으면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 메타포가 사실 정답은 아니고 하나의 그냥 또 다른 예시일 뿐이거든요. 이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슈퍼앱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서비스의 사용자는 누가 될지, 어떤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떠올리고 사용하게 되든지, 그리고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철학이나 뭔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는 무엇인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그런 점들이 있는지를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차별화된 비주얼 디자인 컨셉을 만들고 시각적으로 반영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슈퍼앱이 고객의 삶과 조금 더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금융 서비스 중 하나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주거래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나아가서 주거래 금융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을 해본다면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고 즐겨 찾는 주 사용 앱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슈퍼앱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UX, UI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슈퍼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만 팀장님, 최근 금융권에서 앱 개편이나 앱 통합 프로젝트 같은 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프로젝트가 슈퍼앱적인 특징, 즉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는 요건이 있을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아키텍처적인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서비스가 다양한 아키텍처로 제공하게 되면은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아키텍처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을 4가지 포인트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독립적 서비스 관점에서의 개발과 배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일한 UI가 제공되어야 되고요. 공통되는 기능은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각 서비스 단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은 다른 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예, 말씀하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현재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 비즈니스 현업에서 근무하셔서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좀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는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처럼 전체 화면을 작동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어서 개발한 다음에 나중에 서로 조립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구매 시스템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구매 시스템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물건을 온라인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 있고요.
장바구니가 있고 이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것을 결제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다면 각 시스템을 하나의 팀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비스하는 규모가 좀 커지면 각 영역별로 별도의 팀이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구매팀, 구축팀, 장바구니 구축팀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팀별로 나눠지게 되면은 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화면까지도 하나의 팀에서 관리하는 게 연속성을 갖고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각 팀들이 담당하는 영역을 하나의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블럭을 조립하면 정말 다양한 화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구축된 화면들을 하나로 조립하는 기술. 하나의 블럭이 고장나도 다른 블럭들은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기술들을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구현 요소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구현 요소는 결국 세분화된 기능 화면을 어떻게 조립하고 필요한 것은 연계하고 오류나 장애는 격리하는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구현 요소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향성별로 각각 구체적인 방법을 사실 좀 알고 싶은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해서 이제 프론트엔드 마이크로 서비스 구축에 좀 유용하다고 하는 그 모노 레포 방식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 요소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독립적으로 개발하게 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조립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웹팩5에서 제공하는 모듈 페더레이션이 가장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정적 파일, 우리가 흔히 쓰는 이미지, 폰트 파일들이죠. 이런 정적 파일들을 최대한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적 파일들이 중복되게 되면 될수록 시스템 메모리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는 결국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된 에러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 팀이 각각 단위 서비스를 담당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배포하다 보면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의도치 않은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위 서비스, 즉 본인의 서비스, 문제가 생긴 서비스 이외에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시스템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하나의 서비스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채임님 말씀하셨던 모노레포가 있습니다. 독립된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다른 저장소로 관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활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멀티레포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멀티레포로 관리하던 독립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로 묶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라이브러리들 버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발 트렌드인 모던 UI 프레임워크인 리액트 뷰 등에서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라이브러리들 간 버전 차이 또는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들이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걸 특히 하나로 뭉치는 서비스 직전 시점에 발견하게 된다면 고치기도 어렵고 또 각각 저장소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가 고쳐야 되는지 이 점도 굉장히 불분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리파지토리를 묶어서 여러 서비스를 관리하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함께 활용하는 이런 관리 방식이 필요하게 됐고요. 이 방식을 모노레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세 가지 방안이랑 그다음에 이 모노레포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의 어떤 코어라고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몇 가지 또 말씀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요즘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컴포넌트 기반 UI 개발이나 기타 효율적으로 프론트 서비스를 개발 배포하는 관점에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 세분화된 시스템을 관리하는 팀은 다르지만 하나로 조립했을 때 화면의 룩앤필이 각각 제각각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혼선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룩앤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시스템 구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이드나 표준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토리북이라는 걸 통해서 컴포넌트를 먼저 정의하고 여러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편입니다. 또한 독립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배포하기 때문에 빌드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최적화된 서비스 구성을 위해 API 오버패치, 언더패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API 설계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백엔드 쪽에서 조립해서 화면으로 전달해주는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 기술도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개괄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구축한다고 할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잘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구축하기 위한 LG CNS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을 기능별로 구현해서 저희가 어셋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어셋화 작업을 한 기능 기술 요소들을 하나로 모아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저희가 이걸 프론티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 프론티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슈퍼앱은 스위스 만능 도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가이버 칼이죠. 네, 만능 도구가 같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기술처럼 나눠서 개발하고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질리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기획하고 멋진 UI, UX 구상하신 뒤에 프론티어를 통해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구축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앱의 트렌드,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특히 LG CNS가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UX, UI 컨셉에 대한 프로토타입과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현상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식은 이제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번 LG CNS가 준비한 내용들은 현업에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슈퍼앱을 고민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함께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공감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저희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웨비나 등록하실 때 남겨주셨던 질문이랑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 중 몇 가지를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만 이제 다른 산업 분야와 금융 분야에서 슈퍼앱 활용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김경태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을 것 같은데요. 목표는 같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그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금융 산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금융 계열사 간의 시너지 측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보통 뭐 단독으로도 존재를 하지만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여러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열사 간의 크로스 마케팅이나 아니면 계열사 간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융복합 상품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 외의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고객 여정 중심으로 저희가 커스터머 저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에서 시작해서 예약이나 결제로 간다거나 아니면 모빌리티 서비스로 확대하는 사례가 주변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제가 목표가 같다고 했는데요. 나만의 디지털 세상 속에 수많은 고객들을 나의 플랫폼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거기까지 가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인데요. 현재 한국의 금융앱들은 대동소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향후 슈퍼앱으로 발전할 때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원서 책임님, 슈퍼앱으로 발전한다라는 전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금융 슈퍼앱의 차별화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서비스나 경험 측면에서 차별화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과 UI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와 경험 측면에서 차별점은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편리한 기능이나 상품의 혜택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고객의 삶 관점에서 라이프 스타일과
더 밀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특정한 상황이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로 포지셔닝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사실 단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슈퍼앱 서비스를 실행해서 금방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작은 경험들이 이제 축적돼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디자인과 UI적인 측면에서는 브랜드나 서비스의 아이덴티티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객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한 멘탈 모델, 그리고 좀 더 차별화된 디자인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게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자인과 UI가 결국 해당 서비스의 고유한 그런 고유성과 맞물리면서 특정한 사용성을 높이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서비스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제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 자체가 수십에서 이제 수백 가지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최적화 문제입니다. 요즘 앱을 보시면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페이지나 기능을 트리 구조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나 서비스, 그런 특정한 페이지까지 이르는 경로를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는지, 이런 IA 구조라든지 별도의 UI 장치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슈퍼앱에서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자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룰 이슈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앱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나 서비스 자체도 클 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는 외부에 이제 서드 파티와 같은 그런 다른 UI 형태를 가진 서비스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접점에서 많은 이탈 포인트나 어색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슈퍼앱을 디자인할 때나 아니면 어쨌든 기획의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자들이 인터랙션을 하게 할 건지, 인터랙션 모델을 잘 설계하고 특히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넘어가는 그런 트랜지션 포인트라고 저희가 하는데, 여기서 끈금없이 자연스러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종 서비스가 이제 트랜지션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여러 서비스를 아예 융합을 해서 이제 커넥트라고 하는데, 복합적으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뭔가 완결된 그런 서비스처럼 보여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글루잉이라고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인터랙션 모델을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더 많이 발견하고 이 슈퍼앱 안에서 사용자가 좀 의도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 질문인데요. 슈퍼앱의 SPA 기반 언어는 리액트 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성만 팀장님, 이제 슈퍼앱이 특정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 종속되는 개념인가요? 슈퍼앱을 구축하기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는 아무 관계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엔 모던 UI 프레임워크인 리액트, Vue.js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프레임워크가 SPA 기반의 화면 개발에 딱 맞는 유리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면 스벨트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주 쉽진 않겠지만 jQuery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SPA 기반의 개발이 용이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개발과 운영 관점에 슈퍼앱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슈퍼앱으로 발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약점이나 단점 같은 것들, 기술적인 부분에서요, 있을 텐데, 그거 조성만 팀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슈퍼앱의 단점으로는 관리의 용이성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시스템도 그렇고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코어 기술들도 그런데요. 구축을 잘하는 것과 이 구축한 거를 잘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잘 만들어놨는데 각 조직에서 다양한 이유로 쓰지 않거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슈퍼앱 구축을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 요소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더라도 운영 관점에서는 파편화가 일어나고 이런 파편화들이 결국에는 연관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잘 구축된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월간 디톡스
슈퍼앱 웨비나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사업 현장에서는 이제 거기가 고객을 대응하다 보면은 항상 두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서비스로 대응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최신 기술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금년도 제가 슈퍼앱 안건을 대응하면서 오늘 소개한 두 가지 오퍼링, 즉 UX UI 프로토타입 그리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제 고객 니즈에 접근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늘 소개드린 관점이 올마이티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고객의 잠재된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도구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슈퍼앱 아젠다가 금융 IT 시장에서는 주류로 전개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활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하기나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디톡스에서는 융합 보안을 주제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